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PCL, 신풍제약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뉴스 기사랑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또 지금 충분히 상승폭을 보여주고 반대로 신풍은 낙폭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라던가 이런 걸 잡고 들어가셔야 할 거예요. 특징주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 기사 하나 보고 막연히 홀딩하는 것보다는 움직이지 않고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는 걸로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움직임을 보여준 거는 예전에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신약 이르면 1월 29일 내 허가 전망, 20일쯤 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했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라는 건데 이 기사 때문에 오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1월 29일 이내 허가죠. 자, 허가 신청 시 40일 이내에 결과 발표를 해야 됩니다. 1월 29일 내 허가를 받겠다.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셀트리온 움직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움직일 거고요. 이 세 개 중에 뭔가 하나가 치고 나가면 나머지 두 개는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가지고 일단은 좀 봐보죠. 금일 셀트리온 종가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툭 건드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막판에 3분봉하고 5분봉, 10분봉 차트들이 나름 정배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위로는 저항구가 높고 아래로 지지선만 만들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종가 위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 내일까지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내일 국무총리 일정을 보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장 방문, 셀트리온에 방문을 합니다. 자, 얼추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내일 셀트리온이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니면 못해도 수요일까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수요일까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대감 가지고 꽤나 상승폭을 많이 보여줘서 그때가 익절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마냥 더 가지야 외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슈 갖고 움직임이 나올 때 익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종목이 종목이니만큼 위아래로 변동성도 상당히 커요. 막 1, 2%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한 4%, 5%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종가 자리가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셀트리온이 움직였을 때 60분봉 차트를 보면 이탈하지 않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했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60분봉에서 초록색 선 121선 이탈 안 했어요. 어떻게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든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즉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될 겁니다. 60분봉에서 그 자리는 35만 원 정도 선이 될 거고요. 따라서 셀트리온이 35만 원 요 정도까지는 사실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또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그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차라리 지금 주가 자체가 좀 상당히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기 셀트리온 올라갈 때 막 이렇게 꼭대기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손 놓고 계실 게 아니라 자, 어차피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슈들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국무총리가 방문을 하면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고점 한번 다시 찍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시초에 살짝 밀려서 만약에 36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좀 추매를 해주시고요. 35만 원 이탈하면 손절, 부분 손절이라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자체가 딱 타이트한 자리예요.
만약에 35만 원짜리 이탈하게 되면은 34만 원 깨고도 조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보다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33만 원까지 조정 온다 그럼 마이너스 10%인데 덩치도 크고 한 종목이라 그냥 마냥 손 놓고 계시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고점, 예전 전고점 부근이에요. 전고점 부근인 한 38만 8천 원, 뭐 39만 원, 뭐요 정도 선? 39만 원? 요 정도 선을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 목표가가 오면 일단은 일부는 반드시 익절을 하셔야 돼요. 일부는 익절을 하시고 남은 물량은 전고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셀트리온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슈가 내일 모레까지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자리가 셀트리온이 타이트한 자리인 만큼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어버버 하면서 손절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상승폭의 절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고점 치고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거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또 한 번에 많이 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게 그대로 단점일 수도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만큼 손절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거 꼭 인지하셔서 이슈랑 자리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CL입니다. 최근 코모땡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하냐 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죠. 오늘 PCL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수젠텍도 꽤나 움직임 좋았는데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제대로 움직임도 안 나왔고 뭐 그랬죠. 근데 왜 PCL이 이렇게 올라갔을까? 일단 다른 진단키트와 마찬가지로 PCL도 위에 자리 갭자리는 살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래 갭자리도 살아 있죠. 만약 이 아래 갭자리를 메꿨더라면 더 환상적이었을 텐데 아래 갭자리를 완전 메꾸지 못했다라는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차하면은 진짜 바로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코모땡 확진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말들도 있죠.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PCL 소개를 보면은 PCL은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자가 검사 키트. 자, 자가 검사 키트로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거 자가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L이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윗갭 자리가 살아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PCL은 목표가는 윗갭 자리가 되겠죠. 윗갭 자리까지 딱 목표가 잡고 가시되 뭐 수익 오면은 좀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PCL 같은 경우는 중요했던 건 이 자리였어요. PCL의 120분봉을 보면은 120분봉에서 PCL이 뚫지 못했던 자리가 있죠. 맨날 윗꼬리 달고 빠졌던 자리. 그 자리는 파란색 선 241선이에요. PCL은 241선 120분봉에서 계속 맞고 내려왔어요. 몇 번씩. 근데 오늘 그 자리를 뚫어냈죠. 자, 뚫기 힘들었던 자리를 뚫어낸 만큼 오늘 더 시세를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PCL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PCL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120분봉에서 241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리까지 간격이 좀 멀어요. 3만 원. 볼벤 상단 29,000원. 요 정도까지를 손절가로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아래로 10% 가까이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과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살짝 무리가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자리만 깨주지 않는다면 3만원, 29,500원 이 자리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윗갭부터 메꾸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CL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고 하시면 지금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초병 약비중만 넣어 두시고 뭐 내가 이거를 29,500원, 3만 원까지 나눠서 사고 이 자리를 깨졌을 땐 손절을 한 다음에 아래에서 복수전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접근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뭐 이왕 추세 탄 거 좀 손절가 잡고 한 번에 과비중 들어가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3분봉, 5분봉 차트를 보고 가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목표가도 높은 만큼 손절가도 한 3만 1,000원? 3만 1,500, 3만 1,000원? 3만 원? 3만 1,000원 정도? 3만 500원에서 3만 1,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손절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에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이걸 접근했으면서 손절가를 벗어나는데 그냥 갑자기 그제 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나는 스윙으로 바꿀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한 종목에 되게 과비중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평단가를 이 갭자리 아래로 맞춰 놓으면 탈출각이 좀 더 나오겠죠. 애초에 좀 예전에 추매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갭은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슈도 없는 종목이 아니고 뒤에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L도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 오늘 낙폭 굉장히 컸어요. 신풍제약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리딩에서는 신풍제약을 우리는 먹고 나왔죠. 왜냐면 신풍제약이 오늘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갭자리를 잘 주지 않는 종목이에요. 준다고 하더라도 약간 반드시 메꾼다는 느낌? 예전에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 신풍제약 하한가 맞았죠? 막 중내산에 했어도 결국엔 갭자리 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살짝 위험했어요. 떨어지고 당일날 갭을 메꾸고 빠져가지고 이때는 좀 신풍제약이 위험한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찍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피라맥스. 신풍제약이 떨어진 거는 이번에 임상이 연기된다, 지연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게 빠졌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의 악재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워낙 또 신풍제약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개인들의 투심이 많이 흔들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신풍제약은 예전부터 60일선 이탈하는 모습은 꽤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120일선 이탈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이 121선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매매 동향이죠. 자, 신풍제약은 이게 검은몰이 외국인인지 진짜 외국인인지 모르겠으나 기관하고 외인 특히 연기금 쪽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같이 마이너스 18%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인하고 기관은 샀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폭락일 때 신풍제약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옛날 7월 27일 볼까요? 하한가 맞았을 때. 자, 하한가 맞기 전에도 보시면은 외인들 매수세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하한가 맞은 날에도 외국인은 샀어요. 그리고 아래로 더 빠질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서 모았거든요. 자, 그리고 9월 21일. 9월 21일에 외인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털고 나간 흔적이 없이 되려 더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은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내일 외국인들이 매수를 넣냐, 매도를 하냐,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내일까지는 외국인이 매도 한번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줘서 신풍제약이 121선하고 붙으면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살만해요. 네, 살만합니다. 근데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도 외국인들이 똑같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이 121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그때부터는 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이 개인들 물량을 다 털고 한참 조정을 주고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하실 분들은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가격 자체가 121선 부근이기 때문에 121선이 아마 12만 원 정도, 11만 7천 원? 이 정도 선이라서 뭐 사실 지금부터 여기까지 한두 번 끊어서 잡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121선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혹은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리는 게 그런 거죠. 음봉을 보여줬는데 꽉 찬 음봉이라는 거. 꽉 찬 음봉에 거래량이 꽤나 실렸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신풍제가 거래량 터진 것들 보면은 꽉 찬 음봉으로 좀 거래량 터진 게 두 건이나 돼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이 자리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 이탈했는데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난 더 끌고 가고 싶어. 끌고 가도 될 것 같아. 하시더라도 뭐 손절을까지는 그래요. 먹은 거 하나도 없는데 손절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대신에 내가 다른 종목 수익 볼 때마다 신풍제약을 한 주씩이라도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1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아깝죠. 오늘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봉하고 120분봉에서 아직 남아있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믿고 가시는 거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사실 뭐 신풍제약 목표가 잡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워낙 덩치에 비해서 힘이 좋은 친구라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한 14만 원 정도 선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안착해야 한 번 더 추세를 올라갈 텐데 여기서 여기 맞고 또 떨어지면 그때는 121선 되게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61선 부근에서 물량을 좀 축소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평단 조절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 있든가 아니면 최근에 시세를 보여주고 위험한 자리까지 밀렸든가 이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서 사놓고 뭐 언젠간 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